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버지 재혼을 결사 반대하며 새엄마를 꽃뱀이라고 불렀던 자식들. 그런데 그 새엄마의 정체가 밝혀지자 꽃다발을 들고 무릎을 꿇으며 찾아온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소금을 뿌리며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라고 외친 새엄마.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분명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아파트. 32평짜리 그 집에서 올해 67세인 정혜수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순옥 씨를 5년 전 위암으로 먼저 보냈거든요. 4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정혜수 씨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었어요. 큰아들 정민호 42세, 서울에서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둘째 딸 정수연 39살,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정준혁 35세, 스타트업을 한다며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뭘 하는 건지 본인도 잘 모르는 상태였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 1년은 자식들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런데 2년 차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3년 차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수준이 됐어요. 5년 차인 지금은요. 추석에 큰아들이 30분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혜수 씨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점심때 집에 돌아와 또 혼자 밥을 먹어요. 오후에는 TV를 보다가 깜빡 졸고 저녁에는 소주 한 잔을 홀짝이다 잠이 듭니다.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중 옆자리에 앉은 박종필이라는 친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혜수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먹긴 먹는데 뭐 입맛이 없어. 야, 너 혼자 사는 게 벌써 5년이다. 솔직히 말해봐, 외롭지? 정혜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바둑돌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지. 밤에 잠 안 올 때가 제일 힘들어. 옆에 아무도 없잖아. 그 말을 들은 박종필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어요. 혜수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분이 한 분 계셔. 나이는 너보다 5살 아래고 남편을 일찍 여의었대. 한번 만나볼 생각 없니? 정혜수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됐어. 그런데 박종필 씨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슬쩍슬쩍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 한 달 뒤 정혜수 씨는 마지못해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정혜수 씨가 먼저 도착해서 긴장한 얼굴로 앉아있는데 문이 열리며 한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이순자, 62세. 첫인상은요? 솔직히 수수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깔끔한 옷차림. 명품 가방 같은 건 없었고 작은 천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고 미소가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하게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대화가 깊어졌어요. 이순자 씨도 남편을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었고 혼자 조용히 살아왔다고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했는데 익숙해진 거지 편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정혜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자기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같이 장을 보고 가끔은 이순자 씨가 정혜수 씨 집에 와서 밥을 해주기도 했어요. 정혜수 씨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눈치를 챘어요. 혜수 저 친구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다르네. 3개월이 지났을 때 정혜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순자 씨에게 정식으로 함께 살자고, 재혼하자고 이야기하기로요. 이순자 씨는 며칠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런데 자녀분들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혜수 씨는 그래, 그게 순서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자식 셋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아버지 집으로 모여라 할 이야기가 있다. 토요일 오후 2시. 오랜만에 자식 셋이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고요. 둘째 수연은 남편과 아이를 핑계로 빨리 끝내자는 눈치였습니다. 막내 준혁은 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정혜수 씨가 거실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뭔데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물었고 정혜수 씨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 3초간의 정적. 네? 재혼하려고 한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큰아들 민호였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재혼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인데. 5년이 겨우냐? 5년이면 긴 시간이다. 아버지 혼자 산 게 벌써 5년이야. 아니 그래도 아버지 나이에 재혼은 좀. 그때 둘째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데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동네 친구 소개로 만났다. 나이는 62이고 이름은 이순자라고 한다. 이순자? 뭐 하시는 분인데요? 따로 일은 안 하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더라. 수연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일도 안 하시는 분이요? 혼자 사시는 분이요? 아버지 혹시 그분이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야 수연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요즘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접근해서 재혼하고 재산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때 막내 준혁이 폰에서 손을 떼며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아버지 솔직히 아버지가 가진 게 이 아파트랑 퇴직금밖에 없잖아요. 그거마저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혜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순자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만나신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요? 3개월이다. 3개월이요? 겨우 3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하신 거예요? 큰아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예요. 어머니한테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둘째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막내 준혁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꽃뱀 당장 내쫓아요. 우리 엄마 제삿날에 딴 여자 데리고 올 거예요? 꽃뱀. 그 단어에 정혜수 씨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꽃뱀이라 부르다니. 너희들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밥 한 끼 차려준 적 있냐? 조용해졌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잠들었다.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아버지 인생에 참견이냐? 아버지 그건 됐다. 너희가 반대해도 아버지는 할 거야.
순자 씨는 좋은 사람이야. 자식 셋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민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문이 꽝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아버지 동네 경로당 친구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여자한테 홀렸습니다. 혹시 그 여자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둘째 수연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황혼 재혼 사기 기사를 프린트해서 아버지 집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심지어 이순자 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뒷조사까지 시작했습니다. 막내 준혁은 아예 아버지 집에 찾아가 직접 대판 싸웠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목적이라고요. 정혜수 씨는 이가 갈렸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진짜 선을 넘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순자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둘째 수연이 이순자 씨의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이순자 씨죠? 저 정혜수 씨 딸 수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한테 떨어지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버지 재산 별거 없어요. 이 아파트도 30년 넘은 낡은 거고 퇴직금도 얼마 안 됩니다. 혹시 돈 보고 접근하신 거면 지금 당장이라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이순자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수연 씨, 저는 혜수 씨의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말 다들 하죠. 속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자녀분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혜수 씨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 편안한 노후란 게 뭔데요? 우리 아버지 등골이나 빼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수연 씨, 더 이상은 전화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네요.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정혜수 씨는 분노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순자 씨한테 전화를 해? 그것도 그런 식으로? 수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는 거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67년 살아온 내 판단력이 흐려졌어? 네, 그래요. 솔직히 아버지 좀 이상해요. 정혜수 씨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자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혜수 씨는 이순자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조용히 둘이서 동사무소에 가서요. 결혼식 같은 건 없었어요. 하객도 없었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경로당 친구 박종필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정혜수 씨네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이사할 때 가져온 짐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살림도구 약간, 그리고 낡은 사진첩 하나. 정혜수 씨는 이순자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미안해요, 자식들이 그래서. 이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저는 혜수 씨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 먹었어요. 정혜수 씨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혈압약 복용량이 줄었고 무릎 통증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요? 혼인신고 소식을 듣고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아버지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둘째 수연은 아버지가 정신 차릴 때까지 안 만날 거예요 라고 선언했어요. 막내 준혁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부모라고 다 존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혜수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순자 씨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만약 재개발이 확정되면 32평 아파트 소유자들은 새 아파트를 받거나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소문이 퍼지자 연락을 끊었던 자식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건 막내 준혁이었어요. 아버지, 나 준혁인데. 정혜수 씨는 1년 만에 들은 막내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요즘 아파트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정혜수 씨는 한순간에 알았습니다. 이 전화의 목적을요.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다. 아버지, 그거 확정되면 이 아파트 명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여자 이순자 씨한테 넘어가는 건 아니죠? 뭐? 아니,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재혼한 배우자한테 상속이 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정혜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네? 1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연락하는 거냐? 아니 그건. 됐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뒤 큰아들 민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재혼하신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재산 문제만큼은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혜수 씨, 이 서류는 혼전 재산에 대한 특약서입니다. 이 아파트와 기존 재산에 대해 이순자 씨가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인데요. 서명만 받으시면 됩니다. 정혜수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 씨가 이런 거 원한 적 없어. 아버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적으로 정리해야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때 부엌에서 나온 이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명할게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뭐요? 서명할게요. 전 혜수 씨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이걸로 마음이 편해지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도 큰아들 민호도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서명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가 서류를 챙기며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너무 쉽게 서명하는 거 아니야?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 자식들은 그때까지도 이순자 씨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서류 소동이 있고 2달 뒤 정혜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이순자 씨가 119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단명은 뇌경색 초기.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2주간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병원에 연락한 곳은 자식들이었어요. 큰아들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 씨,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네? 어떤 병원이요? 네, 땡땡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뇌경색이래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민호는 바로 왔습니다. 3시간 뒤에요. 회사 일 마무리하고 온 거라고 했어요. 수연은 그 다음날 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제는 못 왔어요. 준혁은 이틀 뒤에 나타났습니다. 지방 출장 중이었어요.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자식들이 병원에 온 횟수를 합치면 총 5번이었어요. 그것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반면 이순자 씨는요. 2주 내내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혜수 씨 곁을 지키며 밥을 먹여주고 세수를 시켜주고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 보호자가 이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녀분이세요? 아니요, 아내입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이렇게 극진한 분이 계시다니. 정혜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식 셋이 못해준 걸 이 사람이 해주고 있구나. 태어나는 날 정혜수 씨가 이순자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다행이야, 진심으로. 이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정혜수 씨가 태어나고 2달쯤 지났을 때 둘째 수연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의 대학 동창 중에 부동산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수연아, 너 새엄마 이름 이순자라고 했지? 응, 왜? 혹시 그분 1964년생 아니야? 맞는데 어떻게 알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분 내가 아는 이순자 씨가 맞다면 강남의 빌딩 3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뭐? 역삼동에 하나, 논현동에 하나, 신사동에 하나, 전부 상가 건물이야. 추정 자산이 최소 수백억 원 될 거야. 수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쳤어? 무슨 소리야? 우리 새엄마가 강남의 빌딩 3채? 말도 안 돼. 진짜야. 남편이 그 IT 사업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남편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거야. 그 뒤로 혼자 관리하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한테 왔어?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건 그분이 돈이 없어서 내 아버지한테 접근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수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큰오빠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 뭐가? 새엄마 그 이순자 씨 강남 빌딩 3채 소유한 사람이래. 뭐? 역삼, 노년, 신사 전부 상가 건물이래. 자산이 수백억이라고. 5초간의 침묵. 그게 확실해? 대학 동창이 부동산 업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알려줬어. 민호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역삼동 6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 논현동 5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 신사동 4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 전부 이순자 씨 명의였죠. 월 임대 수입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 낡은 32평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밥을 먹고 빨래하고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들지 않았고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자식들이 꽃뱀이라 부르고 재산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서명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그 순간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 뒤. 토요일 오전에 정혜수 씨 집 앞에 낯익은 차 3대가 섰습니다. 큰아들 민호의 차, 둘째 수연이의 차, 막내 준혁의 차. 그리고 3사람 모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장미꽃 한 아름을, 수연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준혁은 백합 꽃다발을.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이순자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이게. 3사람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화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혁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어머니 꽃뱀이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이순자 씨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안도하며 현관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이순자 씨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현관 옆에 놓아둔 굵은 소금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순간 자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순자 씨가 소금을 한 줌 집어 자식들 발밑에 뿌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이순자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금 왜 오셨어요? 네? 왜 오셨냐고요? 진심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민호가 더듬거렸어요. 그건 어머니께 사과드리려고. 사과요? 이순자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저를 꽃뱀이라고 했을 때 사과할 생각은 없으셨죠? 재산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을 때도 사과할 생각 없으셨죠? 아버지가 병원에 2주 입원했을 때 합쳐서 5번 오셨으면서. 그런데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꽃다발 들고 오셨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순자 씨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반성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제 재산이 탐나서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반성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만약 제가 빌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여기 오셨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소금을 또 한 줌 뿌렸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 정혜수 씨와 제가 사는 집이에요. 어머니, 저는 이 낡은 아파트에서 혜수 씨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합니다. 강남 빌딩에 사는 것보다 여기가 좋아요. 아시겠어요? 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꽃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재산 포기 서류에 서명했을 때 속으로 울었지만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순자 씨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저의 진심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면 저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없어요. 큰아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한 건 저희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민호 씨, 이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 2주 내내 곁을 지킨 건 저예요. 아버지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밤에 이불 덮어드리는 것도 저였어요. 5년 동안 아버지를 혼자 두신 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이순자 씨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시면 꽃다발 말고 시간을 가져오세요. 전화를 하세요. 밥을 같이 먹자고 하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저 비싼 꽃다발로 1년 넘게 쌓인 걸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그건 아버지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꽃다발을 든 채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이순자 씨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실에서 듣고 있던 정혜수 씨가 다가와 이순자 씨 어깨를 안았어요. 다 들었어. 혜수 씨, 고마워. 당신이 오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자식들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연락을 한 건 의외로 둘째 수연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손녀 데리고 가도 될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정혜수 씨가 이순자 씨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이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지요. 뭐 해드릴까요? 일요일 수연이가 5살 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이 아니었어요. 직접 만든 떡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좀 못생기긴 했지만. 이순자 씨가 활짝 웃으며 받았어요. 예쁜데요? 고마워요. 5살짜리 손녀가 이순자 씨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예요? 이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할머니야. 그날 식사 시간 대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가운데서도 무언가가 녹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수연이 설거지를 도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많이 반성했어요. 이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뒤로 큰아들 민호도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건강은 좀 어때요? 이런 짧은 전화였는데 점점 이번 주말에 갈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예요? 로 바뀌어 갔습니다. 막내 준혁이 가장 늦었어요. 2달이 지나서야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제일 못됐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진짜로 찾아왔을 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꽃뱀이라고 한 거 평생 후회할 겁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순자 씨가 준혁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어나요. 이제 됐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5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순자 씨가 차린 밥상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하지만 그 식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으로요. 자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순자 씨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김도현 씨 살아계실 때 IT 벤처 사업가였어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이 불 때 크게 성공해서 강남에 건물 3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순자 씨에게 남겨진 건 건물 3채와 끝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들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물이 3채여도 밤에 혼자 밥 먹는 건 똑같아요. 아픈데 옆에 아무도 없는 것도 똑같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려왔대요. 재혼하자는 남자들, 투자하자는 사업가들, 갑자기 친척이라며 나타나는 사람들.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정혜수 씨를 소개받은 거예요. 혜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제 돈에 관심이 없겠구나 하는 걸 바로 느꼈어요. 이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카페에서 제 옷차림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정혜수 씨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야기가 잘 통해서 좋았을 뿐이야. 그게 좋았던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 저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이순자 씨가 재산을 숨긴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진짜 자신을 순수하게 봐주는 사람인지 돈을 보고 다가온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자식들이 꽃뱀이라 불렀을 때도 재산 포기 서류에 서명했을 때도 이순자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괜찮아.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야. 하지만 자식들이 돈 때문에 태도를 바꿨을 때 이순자 씨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 실망했어요. 아, 이 사람들도 결국 돈인가?
내가 10년 동안 겪어온 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소금을 뿌린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찾고 관계를 맺어간 뒤 정혜수 씨네 가족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큰아들 민호는 격주로 주말에 찾아와서 아버지와 바둑을 둡니다. 이순자 씨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어머니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라고 말해요. 둘째 수연은 손녀를 데리고 자주 놀러 옵니다. 손녀가 이순자 씨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이순자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행복한 주름이요. 막내 준혁은 창업한 회사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순자 씨에게 사업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순자 씨가 올해 건물 관리 경험으로 제법 날카로운 조언을 해준대요. 그리고 이순자 씨는요, 여전히 강남 빌딩에 살지 않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32평 아파트에서 정혜수 씨와 나란히 아침 산책을 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 정혜수 씨가 묻는데요. 당신 좋은 데 가서 살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야? 이순자 씨가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답니다. 좋은 데는 당신이 있는 곳이에요. 이순자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가끔 와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건 이순자 씨의 재산이 밝혀지기 전까지 자식들이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외로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꽃다발은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지만 진짜 사과는 앞으로의 시간으로 증명하는 것이겠죠. 돈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고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